숨이 멎을 듯한 45도의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5살 소년의 어깨에는 가족의 생명이 걸려 있었고 한 방울의 물이 생사를 가르는 세상에서 마지막 우물마저 말라버린 그날, 소년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그 어떤 물보다 귀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은 한반도에 찾아왔고 한국의 마법 같은 물기술이 사막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구 반대편 물부족 국가였던 나라가 중동 사막에 생명의 강줄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심 알카다니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타북 지역의 작은 마을 출신 15살 소년이에요. 제 이야기는 2010년 우리 지역이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저는 낡은 플라스틱 물통을 손에 들고 물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우리 마을의 우물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 더 멀리 가야만 물을 구할 수 있었죠. 땅은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제 여동생 라일라는 심한 장티푸스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동생을 간호하느라 집을 비울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대도시 리야드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계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생존은 제가 매일 가져오는 물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은 특히 더웠어요. 온도계를 보니 47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제가 우물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소. 80대 노인 야신 할아버지의 절망에 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우물 가장자리로 달려갔어요. 물통을 내렸지만 곧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바닥에는 흙탕물이 겨우 고여 있을 뿐이었거든요.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빈 물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보니까 여러 가정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우리 옆집에 사는 하산 가족은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죠. 나심, 우린 리야드로 가기로 했어. 너희 가족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물이 부족하다면. 하산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미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동생 라일라는 고열로 침대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우물을 가봤는데 우물이 말랐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비상용으로 아껴두었던 마지막 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우리를 도와줄 희망이 있을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머나먼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개발된 놀라운 기술이 우리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물 한 방울이 귀하기만 했던 우리 마을에 한국의 기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침 일찍 엄청난 소음에 잠에서 깼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건설 장비와 거대한 파이프를 실은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어요. 트럭 옆면에는 K-워터 두산중공업이라는 낯선 글자가 써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이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차량과 장비가 들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호기심에 가득 찬 저는 작업 현장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꼬마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노란색 안전모를 쓴 한 아시아인이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심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많은 차들은 뭐고요? 저는 조금 더듬거리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로 질문에 대답했어요. 나심 안녕? 내 이름은 박지훈이라고 해. 우리는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시설을 만들고 있단다. 박 엔지니어의 설명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역삼투압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는데 홍해의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해 깨끗한 식수를 만들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마을까지 끌어오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 수 있다고요? 정말로요? 제 질문에 박 엔지니어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한국은 이 기술로 세계적인 수준이야. 우리가 개발한 특수필터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단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하루에 약 5만 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어. 언제 완성되나요? 우리 마을은 지금 물이 거의 없어요.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죠. 정식 완공은 1년 정도 걸리지만 응급 물 공급은 3개월 안에 시작할 거야. 그 전까지는 매일 물 트럭을 보내줄게. 그날 오후 정말로 물탱크 트럭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물 5,000리터를 실은 트럭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각 가정마다 25리터씩 배급받았고 우리도 오랜만에 충분한 물을 받았어요. 제가 물을 가져가자 어머니는 그 물로 라일라에게 약을 먹이고 열이 오른 몸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일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24시간 교대로 일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저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가 작업을 구경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에게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특수 필터야. 바닷물에 소금을 걸러내지. 한국에서 개발한 이 필터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단다. 박 엔지니어가 현미경으로 미세한 구멍이 있는 필터를 보여주며 제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과학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은 물이 많은 나라인데 왜 사막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더니 박 엔지니어의 답변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했어. 깨끗한 물도 부족했단다.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발전했지. 이젠 우리가 도울 차례야. 그리고 이건 사업이기도 해. 한국 기업들이 좋은 기술로 돈도 벌고 사우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얻고 우리 모두가 윈윈 하는 거지. 그의 말은 어린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기술로 돈을 벌면서도 사람들을 돕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나중에 박 엔지니어님처럼 이런 기술을 배워서 우리 지역에 물을 가져오고 싶어요. 물이 부족한 곳은 너무 많으니까요. 박 엔지니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나심, 좋은 생각이야.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할 거야. 특히 수학이랑 과학이 가장 중요해.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찾았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기술이 가져온 희망의 물결이 제 가슴속에도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학교 공부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과학과 수학 과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공부를 마치고 나면 창밖으로 공사 현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을 보면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마을과 같은 곳들을 도울 거야. 제 꿈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임시 물 공급 시스템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마을을 위한 첫 번째 시험 가동이 진행되는 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저를 불러 첫 번째 밸브를 열어보라고 제안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그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 엔지니어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기만 새어나오다가 이내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물방울은 점점 굵어져 마침내 시원한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알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을 어른들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제 어머니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아픈 라일라의 입술에 조금씩 적셔주었습니다. 라일라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은 우리 마을의 축제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마음껏 물을 사용하며 기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을 찾아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떠나지 않았고 농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같은 아이들이 물을 구하러 다니는 대신에 학교를 다니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박 엔지니어 옆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박 엔지니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야. 한국의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지. 우리가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특수 필터를 개발했고 태양광을 이용해 에너지 소비도 최소화했어. 그날부터 저는 학교에서 과학 수업에 특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수업 시간마다 매번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특히 물리와 화학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필기하곤 했습니다. 물 프로젝트가 완공된 지 6개월 후 우리 학교에서는 과학 경시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소형 태양열 담수화 장치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박 엔지니어에게서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작은 규모지만 태양열로 소금물에서 담수를 추출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나심, 이건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어? 과학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아, 우리 마을에 물을 가져다준 한국 기술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서 배웠어요. 특히 박지훈 엔지니어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학교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이후 지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지역 대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15살 소년이 만든 모델의 정교함에 놀라워했어요. 이 기술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 마을이나 도서 지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겠네요.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박 엔지니어에게 이메일로 전했어요.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축하해 나심. 정말 자랑스럽다. 네 미래가 너무 기대돼. 제 성적표와 등수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특히 과학, 수학에서는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선생님들은 제게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박 엔지니어로부터 특별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나심, 좋은 소식이 있어. 서울대학교에서 중동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어. 환경공학과에서 물관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너가 지원해보지 않겠니?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그 이메일을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낯선 나라, 그리고 낯선 언어와 문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그 서류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외국인 학생 장학금 안내서였습니다. 박지훈 씨가 너를 강력히 추천했다고 하는구나. 큰 기회야 나심. 우리 학교에서도 최대한 지원할게. 그날 저녁 저는 가족과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물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올게요. 어머니는 처음에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나심, 그래 네가 원한다면 가라. 너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도 지지할게.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온라인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영어 에세이를 쓰고 성적표를 준비하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3개월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요. 장학금은 학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비와 항공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심 알카타니, 당신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해외에서 배운 기술로 다시 돌아와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랄게요. 사우디 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 고향 마을에서는 특별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와 격려를 보냈어요. 어린아이들은 저를 영웅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나심이 형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과학자가 될 거예요. 어린 동생뻘 되는 아이들이 말했어요. 2016년 8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사우디의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언젠가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저는 미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과학과 기술로 저 역시 언젠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 그리고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과 사우디와는 완전히 다른 습도와 공기까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심, 여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저를 직접 마중 나와 환영해 주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긴장됐지? 걱정 마. 지금부터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방은 사우디의 제 방보다 훨씬 작았고 침대도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푸른 나무와 산으로 가득했어요. 사막과는 너무나 다른 광경이었죠. 첫 주는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매운 음식에 입이 타들어갔고 젓가락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도 컸습니다. 캠퍼스 내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가 너무 필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심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웃으며 격려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더 큰 시련은 첫 겨울이 왔을 때였어요. 생전 처음 보는 눈이 내렸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자란 제게는 감당하기 힘든 추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떨고 있는 저를 보며 룸메이트 민수가 두꺼운 패딩 자켓을 건네주었습니다. 나심, 한국의 겨울을 견디려면 이게 필요할 거야. 내 여분이니 가져.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점점 늘어났고 덕분에 한국 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었어요.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고 다양한 한국 음식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 엔지니어와 그의 가족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명절이나 휴일이면 그의 집에 초대받아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준비해 주셨고 두 아이들은 저를 나심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학업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은 밤늦도록 학생들로 가득했고 경쟁도 치열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절대 해낼 수 없을 거야. 시험 준비에 지쳐 좌절하던 어느 날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심, 너의 잠재력을 믿어. 너가 가진 실제 경험은 책으로만 배운 학생들보다 훨씬 값진 자산이야. 그걸 활용해봐. 그 격려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점차 성적도 향상되었고 2학년이 되자 전공 과목에서 상위권에 들기 시작했어요. 3학년 때는 제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 에너지 해수 담수화 시스템 연구팀에 합류했어요. 이 연구는 기존 시스템보다 30%나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나심, 너가 자란 환경에 대한 실제 경험이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밤낮으로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험과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더 노력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15km 걸었던 그 시간들, 그보다 힘든 일은 없어. 저는 제 자신에게 되뇌이며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간의 연구 끝에 우리는 획기적인 결과를 얻어냈어요. 새로 개발한 멤브레인 필터와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40%나 향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교수님은 연구 결과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게서 많은 문의가 왔어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플랜트 회사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고 여기서 더 많은 경험을 쌓기로 결정했어요. 박 엔지니어와 상담 후 그 회사의 중동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나심, 네가 자랑스럽다. 이제 너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어. 박 엔지니어의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 날, 저는 검은 가운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환경공학과 수석 졸업생으로 연설을 하게 된 것이죠. 관중석에는 특별히 초대된 제 어머니와 동생 라일라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5살 소년이 물을 찾아 매일 걸었던 그 길이 오늘 이 자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로 이제 저는 제 고향과 같은 물 부족 지역에 희망을 전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6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꿈꾸는 소년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었으니까요. 한국 기업에서 5년간 일하며 다양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서 저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우디 국영 수자원 공사와 한국 기업의 합작 프로젝트가 제 고향 타북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저는 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막의 모래 언덕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년 전 물 한 방울을 구하기 위해 제가 15km를 걸었던 그 사막이 이제는 제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되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동료 이현수 엔지니어에게 말했습니다. 15살 때 제가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나심, 너는 이 프로젝트의 영혼이야. 아무도 너보다 이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 엔지니어의 말에 저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박지훈 엔지니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은퇴했지만 특별 고문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항상 네 성공을 믿었다고 했잖아, 나심.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제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메마른 땅 위에 작은 녹지대가 생겼고 초등학교는 새 건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물 저장 탱크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지친 표정으로 물을 구하러 다니던 주민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던 거였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작은 농장들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얼굴은 야신 할아버지였어요. 야신 할아버지는 이제 90대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나심, 너를 다시 보다니 알라신께 감사드린다. 할아버지는 제 양볼에 키스하며 반겨주셨습니다. 너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어머니와 라일라는 우리 옛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을 껴안는 순간 모든 여정이 같이 있었음을 느꼈어요. 동생 라일라는 이제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마을 여성협동조합의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이틀 후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 워터 시스템 프로젝트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중동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것이었어요. 태양열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담수 생산량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타북 지역 전체의 물 공급량이 60% 증가하고 유지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발표하자 참석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10여 년 전 우리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은 첫 번째 밸브를 열었고 그 물 한 방울이 오늘 이 거대한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프로젝트는 18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지역 학교들을 방문해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꿈을 크게 가지세요. 제 말을 들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2023년 마침내 새로운 시스템이 완공되었어요. 시스템이 가동되는 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님까지 참석한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사우디 정부는 물 혁신상을 저에게 수여했어요. 오늘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15년 전 한 한국인이 가져다준 물 한 방울 덕분입니다. 저는 수상소감을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행사 후 박 엔지니어와 저는 마을 외곽에 있는 첫 번째 담수화 시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스마트 워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나심, 너가 자랑스럽구나. 처음 밸브를 열던 그 어린 소년이 이제는 더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 밤하늘 아래 우리는 물탱크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막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처음 밸브를 열었을 때 정말 마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그 과학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법 같은 일이에요. 박 엔지니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학과 마법의 차이는 이해하냐 못하냐의 차이일 뿐이야. 하지만 사막에 생명을 가져오는 기적은 언제나 마법처럼 경이로운 일이지. 그 밤 저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박 엔지니어와 나누었어요. 이제 저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박 엔지니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지지와 격려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중동 사막에 심어준 물 한 방울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었고 이제 그 씨앗은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심 알칼타니가 개발한 스마트 워터 시스템은 중동 전역에 설치되어 매일 700만 명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죠. 나심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물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른 땅에 생명이 돌아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은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박지훈 엔지니어는 이제 국제물협력기구의 명예의장이 되어서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은 작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이 중동 사막에 심어준 물 한 방울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었고 그 씨앗에서 자란 나무는 이제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기술의 힘이 지구 반대편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세계를 빛내는 한국 기술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제작하고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